성당 권동섭입니다. 이게 이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나와서 마이크를 잡을 때 하고 또 여기 올라오니까 역시 많이 좀 떨립니다. 원래 작년에 건강에 한 번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넘어가서 이거 잘 됐다 했는데 여지없이 오래 해서 그냥은 안 보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정산 종사님이 사회에는 남녀와 노소의 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를 볼 때 노소는 전 연령대를 이루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100세를 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세대들, 전후세대, 또 X세대, 또 밀레니얼 세대, Z세대 등 시대상이 반영된 개성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장수와 격변의 세계를 예견하신 것 같습니다. 세전 노소회도에서 옛 말씀에 어른이 젊은이를 대할 때에 도가 있나니 첫째는 진보하는 새 기풍을 충분히 이해해주며 모든 후생들을 기대와 촉망으로 북돋아 주는 것이요, 둘째는 나이에 높고 낮은 것만을 계교하지 말고 지혜와 덕행을 본의로 하여 경우에 맞도록 대우하여 줄 것이라고 하셨고, 젊은이가 어른을 대할 때에 또한 도가 있나니 첫째는 어른들의 많은 경험과 깊은 생각을 존중해 드리며 신뢰와 공경으로 받들 것이요, 둘째는 자력 없는 노인들에게 동정과 위안을 잊지 말며 힘 미치는 대로 보호하고 봉양하여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볼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우리 사회의 노소가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이라는 부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일자리 문제, 정년 연장의 문제, 이런 것들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좀 있고, 주거 비용의 문제,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하자 하면 또 집값 떨어진다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교육 체계의 문제, 또 과도한 학업 부담, 교육제도의 혁신 요구, 이런 것들도 또한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사회 가치 문제, 동성애에 대한 인식 차이의 문제, 또 환경 문제에 대한 또 인식 차이의 문제, 또 연금제도의 개혁 문제, 또 저출산의 문제, 또 소통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도가 있고 보면 그 사회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고 보면 그 사회는 반목과 다툼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반목과 다툼의 지경이 그렇게 크지 않기에 문제는 크지 않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부인으로서 어떻게 노소의 도를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산 종사님은 어른은 젊은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혜와 덕행으로 대우하라고 하셨고, 젊은이는 신뢰와 공경으로 받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서로 간에 존중할까요? 우리 영어 단어 쓰자면 리스펙트 이치 아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교육적인 면에서 정산 종사님은 세전 교육에서 태교가 올바르고 어릴 때의 교육이 떳떳하였다 할지라도 청소년 시절에 또한 시대에 맞는 과학 교육을 받지 못하든지 일생을 통하여 근본적인 인격을 기르는 도학의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을 값없이 보내기 쉬우므로 청소년 때부터 장년기까지 시대의 학업과 도덕의 훈련을 아울러 받아야 하나니 이를 일러 통교라 하나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년기부터 장년기까지 받아야 되는 도덕의 훈련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저는 도덕교육은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까지 받은 적이 있고, 그 위에 사회 나와서는 도덕훈련이다라고 해서 받은 바가 없는데, 그렇다면 도덕의 훈련이 무엇이길래 작년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았고요.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제2편
제2교육편에서 사은 사유는 인생의 요도요 3억 8조는 공부의 요도인 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 하셨습니다. 일생을 통한 도덕의 훈련은 사은 사요 3학 8조라 생각이 됩니다. 사막이 공부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산 종사님 법어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세전 8장 휴양의 해탈의 도에서 세상 일은 한량이 없고 착심도 한계가 없는지라 인간의 모든 일을 착심으로써 하기로 하면 그 착이 한이 없고 해탈로서 해결하기로 한다면 어떠한 순역 경계에도 괴로움과 걸림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간의 모든 일을 해탈을 얻기로 하면 먼저 모든 이치의 근원을 관조하여야 할 것이요 다음은 그 진리를 모든 경계에 잘 응용해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착심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인과보응되는 이치로 현황을 파악하고 착심 없는 인과보응 이치를 연마하여 취사한다면 그런 어르신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또 그런 노력을 하는 청년 이런 세대들이 된다라면 즉 착심 없는 마음으로 사리를 연구하고 취사하는 모두가 된다라면 어른은 젊은이를 이 복잡 다단한 현상 세계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착심 없이 착심이라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나 때는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 때는 즉 전후 세대를 사셨던 일제 강점기를 사셨던 분들이 나 때와 산업화 시대를 살았던 공공화 시대를 전후 복구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의 나 때 그때의 무용담을 우리 MZ 세대들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 기회들이 나에게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현재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대로 사례를 연구해야 된다는 것 착심이 없이 왜 요즘 애들은 이런가 이런 부분들이 없이 한다라면 어른은 젊은이를 그런 착심 없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그대로 이해를 해주어야 그들의 또 젊은이들의 또 행동을 지혜와 덕행으로 대우를 해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젊은이는 그런 어른들을 또 신뢰와 동경으로 또 대접하고 대우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수행편 솔성유론에서 다른 사람이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 권하지 말고 자기 일만 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는 옳은 일은 반드시 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 15에서는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일만 할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에는 남녀와 노소의 별이 있고 강약과 지우의 차가 있으며 또한 각각 그 관계에서 여러 가지 단체의 계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강약과 지우의 차를 인정한다라면 원 없는 일을 무조건 내가 옳다 생각해서 권하지 않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행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자꾸 시키니까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우의 차를 또 강약의 차를 인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소의 도를 공부 조금 하면서 이제 저는 착심 없는 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연령대와 또 살아온 연륜으로 가진 착심들을 버리고 있는 대로의 현상을 파악해서 취사해 나가는 그런 공부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이제 좀 더 화합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들어 같이 우리 공부를 해서 밝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강을 마치겠습니다.